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Not only A but also B 상관 접속사입니다. 자, 이번 문법은 뭐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뤄드리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공짜에 가까운 그냥 아주 쉽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Not only A but also B equal B as well as A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내용을 읽어보면요. Not only A but also B는요.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며 A와 B에는 문법적으로 동등한 형태가 와야 한다. 자, 이 부분 A와 B는 문법적으로 동등한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문법 용어로 달리 말하면 이걸 무슨 구조라고 얘기하죠? 바로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자, 둘 다 뭐요? B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A뿐만 아니라 B 또한,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란 뜻이죠. 그 말은 상대도 이미 A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B에 초점을 맞춰주면서 새롭게 B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She speaks not only English but also Japanese입니다. 자, 그녀는요, 영어를, 자, 얘가 A죠. 영어를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어도 말해. 즉, 듣는 사람한텐 영어는 당연한 건데 일본어까지 한다니까 라고 일본어에 더 강조한 초점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얘를 as well as로 전환하면 이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 아시죠? B, 그 다음에 A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 아시죠? 아시죠?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She was not only beautiful but also witty 했어요. 자, 그녀는 A,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위트도 있어요. 즉 재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야, 아름다운 건 너도 알고 있잖아. 근데 근데 게다가 위트도 있다니까 이렇게 얘에 초점을 맞춰서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거죠. 됐나요? 역시 순서가 바뀌어서 she was witty as well as beautiful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두 표현 모두 B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A하고 B는 서로 문법적으로 동등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걸 이제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일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상관 접속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관 접속사. 자, 상관 접속사라는 건 자, 여러분들도 요 밑에 똑같이 필기를 해주세요. 상관 접속사라는 건 자, A하고 B 두 개가 등장해서 상관, 서로의 관계, 즉 A와 B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를 상관 접속사라고 하고요. 상관 접속사는 A와 B가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를 상관 접속사라고 하고 그 A하고 B 사이에 이 사이에 무슨 접속사가 들어가냐면 바로 등위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and, 뭐 but, or nor 이런 애잖아요. 근데 등위 접속사는 말 그대로 동등한 위치값을 가져야 되는 애예요. 동등한 위치값을 가지는 애입니다. 즉 A하고 B는 A와 B는 저울에 무게를 달았을 때 저울에 이렇게 무게를 달았을 때 똑같은 무게값을 문법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무슨 구조?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아까 읽었던 예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English A, 그 다음에 Japanese B가 모두 명사로 지금 이 speak에 대한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두 개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반면에 이번에는 beautiful 이라는 형용사
witty, 재치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나와서 전체 문장에서 이 was라는 이형식 동사에 대해서 보호의 역할을 동등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야. 즉 이렇게 문법적 기능이 A, B가 모두 같아야 한다. 이것을 병렬 구조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항 볼게요. Not only able also B는 상관 접속사, 떨어져 있는 한 쌍의 어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말로 경우에 따라서 also가 생략될 수 있다. 자, 일단 not only able also에서 also가 생략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주어 자리에 쓰일 때는 동사의 수는 B에 맞춰서 결정을 한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만약에 not only A but also B가 공교롭게도 문장 전체에 주어 자리에 포진이 됐어요. 이렇게 얘가 주어고 그 다음 이 is가 동사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fast가 보어로 와 있는 이 형식 문장인데, 자, 주어 자리에 얘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가 A고 얘가 B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동사를 주어에 해당하는 A의 I에 일치를 시킬지, 즉 얘가 M이냐 아니면 she에 일치를 시켜서 is냐 하는 얘를 선택을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not only able also B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B에 초점을 두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B에 초점. 그러니까 지금 A가 아닌 I가 아닌 B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is 라고 써주셔야 된다. 여기다 am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의 수는 B에 맞춰서 결정해서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밖에 not only but also가 제일 유명한 상관 접속사지만 그 밖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기타 상관 접속사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both A and B입니다. 자, 당연히 A, B 둘 다 and 사이에서 당연히 병렬 구조를 이뤄야 되고 얘의 뜻은 뭐예요? A, B 둘 다 라는 뜻이죠. A, B 둘 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무슨 취급을 하냐?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A, B 둘 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혹여라도 주어 자리에 온다라면 당연히 만약에 동사는 A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킨다가 아니라 복수 동사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both, 뭐 she, 뭐 and, he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is냐, are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뭐 얘네들이 뭐 smart하다, 똑똑하다, 둘 다 똑똑하다 이렇게 있는 문장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잖아요. A, B 둘 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인데 이 경우에는 뭐 얘한테 일치시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B 둘 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복수 취급해서 무조건 정답은 R을 써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고 얘 반대말로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네들은 만약에 얘네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 세 개는 다 어디에 일치시키냐? B에 일치를 무슨 일치죠? 당연히 수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맨 마지막 거 나레이 법비의 뜻이 뭐예요? A가 아니라 B잖아요. 그러니까 A가 대놓고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B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I에다가 일치를 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either A or B나 neither A nor B는 솔직히 말하면 얘는 A, B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니까 야 그러면 가까운 누구에서 가까운 동사에서 가까운 B에 일치를 시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근자 우선의 법칙, 즉 동사에서 가까운 게 누구냐? 동사에서 자 A, B 이렇게 있을 때 동사에서 가까운 게 B니까 B에 일치를 시킨다. 그래서 근자 우선의 법칙이라는
뭐 이상한 한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 both A and B만 무슨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그리고 나머지 상관 접속사들은 다 B에 일치를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자, 얘를 만약에 as well as로 바꿔 써볼게요. as well as로 바꿨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as well as는 A하고 B의 순서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she, 그 다음에 as well as, 그 다음에 A인 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너 am slash is slash 하고 뒤에 very fast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에 일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B에. 근데 as well as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not only but also에서 이렇게 B 하고 A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B에 멀리 있는 B에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is가 정답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상관 접속사 not only A but also B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 의문문은 뭐 직접 의문문, 이렇게 따옴표를 우리가 쓰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의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간접 의문문이 있는데, 이 간접 의문문이 뭐 밑에 또 나와 있지만 뭐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지금 문법적으로 그걸 테스트 해볼 수는 없는 거니까는요.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법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짚어드릴게요. 자,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문장에 포함돼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읽어도 잘 머릿속에 와닿지 않죠? 자,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명사절이라는 건 뭐죠? 자, 어떤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하는 절입니다. 근데 얘가 문장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죠? 접속사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접속사는 자기의 똘마니를 하나의 네모칸으로 묶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네모칸이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할 때, 명사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걔를 명사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이 네모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네모칸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로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간접 의문문인데, 전체 문장에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The old man, 그 나이 드신 분이 ask, 물어봤대요. 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나에게 물어본 것 같죠. 그래서 사형식임을 직감하게 되고, 그러면 네가 직접 목적어구나. 목적어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절이라는 거죠. 얘도 보세요. 나는 모릅니다. 뭘 모르지? 아, 얘가 목적어구나. 아, 그러니까 얘도 명사 절이구나. 자, 얘도 마찬가지죠. She doesn't know when he will come. 역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니까 명사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명사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주어를 하는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얘를 똑같이 여기다 써볼게요. When he will come 이라고 썼어요. 자, 이 안에 주어 동사 보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이 when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뒤로 만약에 is 뭐 not important 이렇게 쓰고 마침표를 찍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잘 보이죠? 얘가 전체 문장의 주어였던 거고 얘가 동사였던 거고 not important가 보여인 거잖아. 이 네모칸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모칸이 그가 언제 오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접 의문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덩어리가 접주동의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는 명사절이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 분명히 의문문이라고 했잖아요. 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의 어순이어야 된다. 평서문의 어순. 자, 얘가 만약에 의문문이었다면 얘가 만약에 직접 의문문, 상대한테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이라면 얘 모양은 뭐였을까요? 자, 내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를 물어봤다.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너 몇 살이야? 너 얼마나 나이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따옴표 안으로. 그럼 따옴표 안으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How old are you? 하고 물음표를 찍고 따옴표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의 어순이잖아요. 의문문의 어순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보세요. I was가 아니라 was I가 아니라 I was로 무슨 문의 어순? 평서문의 어순. 평서문의 어순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게 가장 크게 개론적으로 간접 의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두 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세부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된다. 즉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 주, 동의 공식으로 쓰시면 돼요. 왜 이렇게 쓰면 되냐면 여러분들 뒤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의문사가 뭐의 기능을 담당하냐? 접속사의 역할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접속사 역할을 얘가 수행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접주동의 모양이 돼서 네모칸이 되고 그게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 근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속사 자리에 의문사가 자동으로 접속사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의주동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들 이제 암기를 하게끔 하는데 그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합쳐서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었더니 do you know 했어요. 어쨌든 나는 어떤 어순으로 써야 되냐? 평서문인 접주동의 평서문의 어순으로 써서 얘가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원본 문장에 who라는 의문사가 있었죠. 자, 근데 그 의문사는 뭐의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접속사의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냥 he is만 붙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주동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 요거는 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틀리는 학생들 꽤 많습니다. 간접 의문문에서요, 의문문의 의문사가 주어의 역할까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Who told you that? 누가 너한테 그 말했어? 이렇게 직접 의문문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누가라는 의문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말했다 너에게 그것을 이라는 누가 말했냐라는 누가에 해당하는 뭐의 역할까지를 동시에 해주고 있어요? 주어의 역할까지를 동시에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의주동에서 의주까지를 동시에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 얘가 자 봐봐 의주까지니까 의주동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의문사로 무엇이 너를 슬프게 만들었니? 라고 따옴표로 말할 수 있는 직접 의문문인데 얘가 의문사이자 뭐가 너를 슬프게 만들었냐?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만들었냐? 너를 슬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얘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까지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의주, 동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선생님, 뭐 되게 간단한데요? 의문사가 주어를 하면은 그냥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니까 그냥 의문사, 동사 쓰면 되잖아요. 자, 근데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 얘를 자꾸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you를, 주어가 안 보이네 하고 you를 끌고 와서 이렇게 잘못된 문장으로 정답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나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못한 거냐면 이 what이 주어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의주동이라고 그랬는데 주어가 안 보이네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서 얘를 또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의문사가 있는 경우의 간접 의문문인 의주동에 관련된 설명이었고, 자, 우리가 모든 의문문에 반드시 의문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접 의문문은 어떤 어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게 간접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아까는 의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문사가 자동으로 접속사를 했는데 이때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접속사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접속사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가 없을 때 쓰게 되는 접속사가 바로 그 유명한 뭐뭐인지 혹은 아닌지에 해당하는 if, whether입니다. 알겠어요? 자, 설명을 읽어볼게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간접 의문이 될 때는 if나 whether 플러스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된다. 이렇게 간접 의문에 쓰인 if는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Can you tell me? 자, 나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자, 얘였죠. 얘가 직접 아빠 너 나 좋아해? Do you like me? 라고 직접 의문문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문사가 보이지 않죠. 의문사가 보이지 않아요. 자, 이랬을 때 얘를 어떻게 바꾸냐? 의문사 자리에 뭐나 뭘 쓴다? if나 whether를 쓴다. 그리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꿨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냥 간단하게 의문사 자리에 if나 whether를 쓰면 자동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해 주실 점은 if나 whether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or not이 보이죠? 그러니까 if는 or not이랑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whether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 자리에서 지금 whether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지만 얘는 여기에서 if로 쓰시면 안 됩니다. if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면 if는 or not과 함께 쓰지는 않는다. 함께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if가 아닌 whether를 적어 놓은 게 그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마지막 포인트, 주의해야 할 간접 의문문입니다.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인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뜻을 보세요. 자, 생각하다, 믿다, 뭐 상상하다, 추측하다, 뭐 가정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가 쓰인 문장 안에서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된다. 뒤에 남는 단어 요소는 주어 동사다. 이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Do you think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간접 의문이 되니까 얘가
주동의 순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who is he? 자, 그가 누구냐죠. 그가 누구냐죠. 이때 who는 의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주어는 he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s 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왜 틀리냐? 왜 틀리냐?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동사 자리에 오는 표현이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와 같은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일 때에는 여기에 있는 이 의문사인 who가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 맨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Who do you think he is? 그래서 의, 주, 동의 의문사가 혼자 저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자, 왜 그러냐면 굳이 원리를 가르쳐 드리면 지금 얘네가 동사 자리에 있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이 불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Do you think who is he? 야, 너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yes, 그래, no,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보세요. Can you tell me if he likes me? 자,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네가 날 좋아하는지? 말해줄 수 있으면 yes 말해줄 수 있어. 말해줄 수 없으면 no 말해줄 수 없어. 이렇게 yes, no 대답이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얘는 yes, no 대답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yes, no 대답이 불가능했을 때 상대방한테 듣고자 하는 질문의 내용이 뭐죠? 너 생각해 그가 누구냐고. 누구라고 생각하니? 즉 상대방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누구라는 말에 대한 정답이죠. 그래서 이 의문사를 내가 들어야 되는 대답에 해당하는 표현을 가장 맨 앞에 위치를 시켜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yes나 no 대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대답으로 듣고자 하는 의문사를 문두로 위치시켜서 문두에 나서 그 의문사의 의미를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 강의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